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낡은 빌라도 사놓으면 현금 청산 대상은 아직 아니니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올해 이사 대책,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주도를 해서 서울시에 재개발을 통한 공급을 많이 하는 그런 대책, 지금 뭐 결실을 조금씩 맺고 있다. 주민 동의율이 높은 지역들 증산 4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비구역이 지정이 됐고 본지구 지정을 올해 안에 지금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것과 대비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바로 조금 대비되는 이 재개발, 민간 주도하는 재개발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뭐 어찌됐든 국토부나 서울시나 서로의 어떤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에 또 서울시장 선거가 있고, 국토부도 어떻게 보면 현 정부 차원에서 내년에 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좀 경쟁하듯이 정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재개발이라는 게 20년 걸리고 30년 걸리고 가다가 뭐 넘어지고 조합장 뭐 구속되고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인허가 문제를 좀 빠르게 진행이 돼서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수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표 재개발과 또 재건축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사대책, 후속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뒤흔든 오세훈표 재개발, 공공반감보인 강남까지 추진 열기. 강남은 재건축 같은 경우는 반감이 많이 있었죠. 특히 뭐 이런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것에 대한 반감, 거부감이 컸었는데, 자, 이 오세훈표는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지. 자, 이게 그 오세훈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인데, 이게 29일까지 후보지 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울시가 하는 신속통합계획단지에서는 신속심의로 인해서 도시계획 결정 기간을 종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고요. 이후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는 건축, 교통, 환경, 통합 심의로 소요 시간을 1년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줄이기로 했다. 자, 무슨 얘기냐? 건축 따로, 교통 따로, 환경 따로 해가지고 하나 뭐 통과 안 되면 다시 또 건축 따로, 또 뭐 교통 따로, 환경 따로 했는데, 이걸 통합 심의를 해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행정 때문에 이 행정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굉장히 시간 소요가 많은데, 이건 정말 우리나라 그 행정 체계는 정말 불필요한 거는 정말 제발 버려야 됩니다. 왜 쓸데없이 기간을 갖다가 이렇게 늘려가지고 비용과 에너지 이런 소모하게 만드는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납니다. MB 정권 때, MB가 대통령 되고 나서 저기 전남의 광양인가 뭐 전봇대가 하나 있었죠. 바로 지시해서 그 전봇대 때문에 무슨 공사가 안 됐나 뭐였나 지금 생각이 가물가물하는데, 바로 지시하니까 얼마 안 있어 전봇대가 뽑혔습니다. 불필요한 거는 바로 해소를 해야 됩니다. 눈치 보고 뭐 자리 지키려고 그러고 몸살이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비용 소모가 많습니다. 우리 세금 걷어가지고 쓸데없는 곳에 들어가는 돈도 많아요. 공기업, 대통령이 임명하는 뭐 그런 자리들, 그런 자리들 보세요. 방망경영으로 뭐 수천억씩 까먹어도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본인 기업이면 그렇게 운영하겠습니까? 다 뭐 아는 데다 이렇게 발주 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 진행한 다음에 까먹어도 나 몰라라. 어디 자리 한 자리 하면은 뭐 엄청난 돈들이 만들어지죠. 그런 어떤 행정체계라는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세금 이렇게 많이 걷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잘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공공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사업 소유권은 민간으로 유지할 수 있어서 정부 주도 공공재개발보다 인기 높다는 것이 추진지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법령, 조례상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맞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는 공모할 수 있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어찌됐든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로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공모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해서 공모를 했을 때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빠르게 인허가랑 모든 걸 갖다 끌고 가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전날 기준으로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에서 30건 이상 접수가 완료됐고요. 종로구 숭인 1구역을 시작으로 용산구 서계동, 성북구 장이 13구역, 강북구 수의동 빨래골, 양천구 신월 7동, 노원구 상계 5동 등이 신청서를 냈다.
30% 동의율 확보라는 빡빡한 조건에도 공모 약 한 달 만에 여러 지역이 참여한 것이다. 지금 이제 이사 대책을 통해서 도심 복합 사업도 제가 말씀을 어제 방송을 했고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고 오세훈표 이 재개발도 상당 부분 호응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공공이 진행하는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이사 대책 관련해서 진행하는 거, 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거, 어찌 됐든 간에 상당히 호응들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시내에서 이 낡은 빌라가 있는 이런 지역들을 잘 선정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 집 마련하는데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물론 이사 대책에서는 이사 대책 이후에 그때 이제 집을 사는 사람들은 현금 청산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6월 달까지인가로 연기가 됐었죠. 지금 사는 것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가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낡은 빌라들 사놓으면은 현금 청산 대상은 아직 아니니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면서 내가 맞는 금액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잘 살펴봐서 타이밍을 잘 보셔야겠죠. 자, 이 마감일께 신청이 몰리면서 마감일 29일까지 접수 지역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 이 성북구에서는 12곳이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6곳만 접수를 마쳤고 용산구에서는 10곳이나 추진 중이나 청파동, 한강로동, 원효로 상가 등 일부에서만 신청서를 낸 상황이다. 이 성북구가 됐든 강북구도 이제 새 아파트가 30평대가 15억이 넘어갑니다. 용산구에서 이런 지역들이 지정이 돼서 새 아파트로 됐다. 용산구는 지금 빌라도 비싸지만 새 아파트가 되면 얼마나 또 가격이 올라가겠습니까? 자, 거기에 이제 장이 11구역도 동의서를 많이 받고 있고요. 창신동도 40% 이상 동의를 채웠다. 웬만한 좀 낡은 빌라가 있는 지역들은 서울 시내에서 웬만하면은 다 접수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흥미로운 부분이 이 강남권에서 동의서 진고 한창이라고 하는데 강남구 일원동의 대청마을, 이 대청마을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탈락한 뒤에 신속통합 기획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때 당시 탈락 이유가 주민 갈등 및 사업성 부족이 주로 거론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바로 동의율 확보겠죠. 동의율 확보가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송파구의 마천 2구역, 여기는 마천 거여 뉴타운이 진행되는 지역인데 이 구역은 해제됐는데 이 지역이 또 30% 동의율을 이미 채웠다고 하니까 진행을 한번 하려고 했던 지역들이 또 오히려 빠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서울시에서는 이번 공모를 통해서 총 25곳 내외의 사업장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지역들은 선정이 되면 대상지는 신축 허가를 제한하고 가격이 급등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투기 방지 대책이 병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이 된 지역들은 또 투자자들이 많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묶이겠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또 매도하고 나오려는 단타로 나오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잘 염두를 해야 돼야 됩니다. 그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 매수자는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못 들어오고 그 낡은 빌라에서 실거주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매수 수요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 오세훈발의 강남권 재건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자, 일원동 부분인데요. 개포지구 내에 있는 일원동의 일대 재건축 사업인데 지금 여기 개포 주공들이 DH자이 개포라든지 포레센트라든지 개포 루치하임인데 새 아파트들이 많이 지금 들어서서 30평대 30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개포 우성 7자 같은 경우 1234가구인데 요 지금 아파트가 개포 우성 7자가 재건축 계획을 통과시켰고요. 대치 우성 1자도 건축 심의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강북에서 세대수가 3,500세대 정도 되니까 이 동대문구에 있는 이문사구역이 또 닷을 올렸습니다. 자, 구체적 내용을 보면은 이 개포우성 7차 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고요. 요 아파트는 공공임대 165가구를 포함해서 1,234가구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남권에 그동안 재건축들이 이 여러 가지 행정을 미루는 이런 어떤 집값 급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행정을 미루는 그런 양상이 강했는데 이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이 재건축도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움직임들이 있다. 자, 이 동대문구 이문 4구역도 건축 심의를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 동대문구 이문 4구역의 이 재개발은 총 3,541가구 중에 임대 830가구, 분양 2,700,
11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임대는 행복주택 570가구, 장기전세주택 260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내년 대선을 대비해서 국토부가 됐던 서울시가 됐던 또 서울시 내년 또 시장 선거를 또 대비해서 본인들의 이런 여러 가지 실적들, 업적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 지금 다시 한번 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꿈틀거리면서 조만간 시장이 쉽게 이 사그라들지는 어렵지 않나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임대에 들어가실 분들, 청약 받으실 분들, 또 여기에 주택을 매매하실 분들, 모든 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세부 정보를 또 들어가면 또 세부 정보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또 나옵니다.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의주시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맞춤형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오후 3시에 라이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오후 3시 직접 참여하셔서 사소한 질문이라도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장 대장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가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